안녕하세요 여러분.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의 교사 김기원입니다.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고요. 2학년 학생들과 자연계 학생들 기하 과목으로 만나고 있죠. 강의실 그대로죠. 여러분들 오늘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대입의 방향과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혹시나 궁금하거나 더 질문 있으면 본관 2층 중앙에 있는 심석고등학교 진학정보지원팀으로 와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파이팅! 자, 오늘 배울 내용들은 대입의 기본사항, 수시와 정시란 무엇인가, 전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할 거고요. 대입의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2019년 11월 28일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심으로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대입의 큰 틀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볼 거고요. 심석고등학교 데이터를 약간 맛보기식으로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 대입 전형 체계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간단히 말해서 대입의 큰 전형들이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학생부 위주 전형 유형이 가장 비율이 크죠? 가장 비율이 크고 유형 안에 전형 요소로 교과 전형이 있고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죠. 그래서 비율로는 다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넘버 1, 2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전형이 많이 뽑죠. 자, 이제 나머지로는 이제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재외국민 전형, 실기 전형, 정시 이렇게 있고요. 그 전형들 다 합치면 10% 내외가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해서 내신.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과 수능 최저를 이제 같이 보는 유형의 요소고요. 종합전형은 간단히 말해서 학생부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기록되어 있는 그 학생부를 바탕으로 자소서나 추천서 등을 더 첨부해서 전형에 반영하는 면접까지 하는 요소고 수능 최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능은 말 그대로 수능 비율이 굉장히 높은 8, 90% 이상 되는 그런 전형을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2021학년도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2021학년도 여러분들 3학년 지금 한 3학년 친구들이 보는 연도에 학년도의 그 비율이고요. 어떤 게 늘어나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대입 볼 땐 요게 늘어나고요. 요것들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자, 그 내용까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특별 전형을 좀 소개할 건데요. 특별 전형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전형 요소가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봤던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능 위주의 전형을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뽑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어촌이다, 차상이다라고 해서 따로 준비될 거 없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교과, 종합,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차상위도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 거예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다 특별 전형은 앞에서 얘기한 그 전형대로 뽑습니다. 자, 농어촌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차상위 전형, 한부모 전형, 장애인 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정원 내 특별 전형이 있고 이 정원 내 특별 전형과 똑같은 게 정원 내 특별 전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좀 표가 사실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표현되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원의 전형으로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의 특별 전형은 이 비율이 좀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농어촌 4%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기회균형 선발 포함해서 총 11%까지 뽑게 되어 있습니다. 11% 이내로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꽉 다 채우는 학교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농어촌 이제 바로 뒤에서 또 얘기할 건데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지역인재 전형인데 지역인재 전형은 일단 올해 고3까지는 이제 지역, 지방, 강원도, 충청도 이런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3학년들은 해당 없는데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조금 변형된 형태로 10%까지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설명을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형들은 이제 기초생활수급부터 이제 장애인 특별 전형까지는 본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자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데서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발급될 수 있어야 돼요. 즉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은 차상위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차상위로 지정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농어촌은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 1과 유형 2. 자, 유형 1은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6년 농어촌이라고 불리는 유형 1이 있고 유형 2는 12년 농어촌이라고 불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6년 농어촌은 부모님 포함해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다른 색으로 좀 해볼게요. 자,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본인 및 부모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년 농어촌이라고 불리는 농어촌이고요. 12년 농어촌은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를 해야 합니다. 혼자 12년이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서울 어디 사는데 우리 동네에 막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안 돼요.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 여러분들 혹시 단 하루라도 동지역으로 넘어갔다 왔다 별내동 금곡동 이런 데로 넘어갔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도 안 된다. 그래서 꼭 6년을 꽉 채워야 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학년 되고 이렇게 확인할 때 확인해 봐도 되지만 혹시 지금 자격 여부가 되는지 초, 중 때 확인 여부가 되는지는 이제 초본을 때 보면 압니다. 초본을 때 보면 여러분들 주소지 이동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부모님 초본도 떼어보면 부모님 그 이동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 하루 때문에 안 되는 사례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년 농어촌과 12년 농어촌이 대학마다 다 적용이 되는데 가끔은 유형 1 또는 유형 2 딱 한 개 유형만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그래서 난 6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학교들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수가 되지 않아요. 진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대입의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수시와 정시를 이제 지원할 건데요. 수시와 정시는 몇 회 정도 지원할 수 있느냐? 일단 4년제는 수시 6회, 정시 3회, 그리고 추가 모집 있다면 추가 모집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수시 6회, 정시 3회에서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누는데 군별로 1회씩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자, 전문대는 수시, 정시 횟수에 제한이 없어요. 수시를 내가 전문대를 쓴다 그러면 100개를 써도 돼요. 200개를 써도 200개 대학이 되나? 하여튼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수시 합격 시에 정시 지원이 안 돼요.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시에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좀 대학을 좀 낮춰서 썼어. 근데 추가 합격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어. 그런데 내가 그 대학 심심해서 썼어. 심심해서는 아니죠. 미안해. 그 대학 너무 안전 그걸로 썼어. 안 가고 싶어. 전화를 안 받아. 홈페이지를 안 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등록의사 상관없이 합격하면 무조건 지원이 안 돼요.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등록의사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시 지원할 때 자꾸 소신 지원해라, 좀 정확히 지원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수시 때 합격하면 정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시 정시에 합격하면 수시 합격거나 정시 합격하면 또 추가 모집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수시에 전문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문대도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쓰지 못하고 4년제 전문대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대 수시 합격했다고 해서 정시 4년제를 쓴다. 또는 정시 수시 합격했다고 해서 전문대 정시에 쓴다.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4년제든 전문대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쓰지 못하고요. 정시 합격하면 추가 모집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된다. 수시에 6회, 정시는 가나다 군별로 최대 한 1회. 최대가 아니라 가나다 1회. 자, 수시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기는 해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으로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카이스트, 한예종이라고 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그리고 뒤에 선생님 얼굴 때문에 좀 내려야 되는데 폴리텍이 있습니다. 한국폴리텍 대학교라고 있고요. 선생님 얼굴 나왔으니 말하는 건데
그래서 얼굴을 왜 자꾸 집어넣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친근하게 수업하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시 지원해서 합격하면 정시에 쓸 수 없다라는 점이 이 창에서 좀 포커스였어요.